안녕하세요. 션타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트레이더 양성 과정의 13번째 시간인 추세선입니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추세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추세선은 가장 고전적인 투자 도구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선 하나가 선물 거래의 마법을 만들죠.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이면서 동시에 진입과 청산 그리고 역흐름이 나오는 시기를 알려주는 선입니다. 시장의 펀더멘탈을 몰라도 현재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강의는 트레이더 양성 과정 중 전문 과정에 포함된 추세 매매의 입문편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추세선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서 우려감을 느끼고 어디 지점에서 기대감을 느끼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죠. 쉽게 다시 표현하자면 결국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차트 분석 도구들은 많지만 이 추세선이라는 도구만큼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캐치하기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선과 마디값만 있으면 이 모든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오래된 도구일수록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정말 단순한 선 하나가 시장 심리를 읽어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선을 올바르게 긋는 방법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잘 그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잘 그려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이 추세선의 기초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의 종류를 아셔야 합니다. 이 추세는 현재의 장세입니다. 일정한 흐름이에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지 혹은 내려가는지 아니면 방향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게 추세입니다. 시장엔 4가지 장세가 있는데 상승 추세, 그리고 비추세, 하락 추세와 그리고 행보 추세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가격의 흐름이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질 때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보이는 그림처럼 같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일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이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는 가격의 흐름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질 때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파동이 아래로 향할 때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승 추세를 대응하는 방법은 저점 매수입니다. 가격이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는 고점 매도 전략입니다.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행보 추세인데요. 횡보 추세란 가격 움직임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고점과 저점이 같은 구간에서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횡보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횡보 추세는 그림과 같이 위아래가 갇혀 있는 형태로 계속 지속적인 일정한 방향 흐름이 반복되는 게 특징이고요. 이 추세, 횡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전략입니다. 일정한 가격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에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추세인데요. 이 비추세라는 것은 가격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여기서 포인트는 방향성이 없이입니다. 방향성 없이 위아래로 흔들 때 우리는 비추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확장 깃발 행보 혹은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가 있습니다. 비추세는 다른 추세 형태와는 다르게 대응 전략이 없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세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4가지 추세의 종류가 추세 사이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상승 추세는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한다는 게 추세가 점차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생겼던 추세 구간보다 후에 있었던 추세 구간이 점점 넓어졌을 때 우리는 추세가 확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가 확장을 하면은 추세는 약화가 됩니다. 상승 추세가 확장을 통해
약화가 되는 거죠. 어느 일정 구간에서 추세는 항상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약화가 되면은 비추세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비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반복적인 패턴이 없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비추세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추세가 확장되기도 혹은 추세가 역전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추세 이후에는 하락 추세가 이번에는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가 약화를 통해 형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추세가 또 확장을 하기 시작하고 약화가 되면서 다시 비추세라는 과정을 통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 계속 상승과 하락 추세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라이프 오브 트렌드라고 해서 추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현재의 이 가격에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현재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추세가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추세의 확장 이후에 추세가 약화되는 구간을 보이면서 이 뒤에는 이제 하락 추세가 보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세라는 것은 그 추세에 순응해서 대응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언젠간 끝나서 역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도 추세 매매의 일부입니다. 자, 일단 추세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의 기본 개념 중 첫 번째는요.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가장 하단에 보이는 추세선을 우리는 기준 추세대라고 합니다. 이 기준 추세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기준 추세대가 꺾이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추세대가 뚫린다면 그 뒤로는 추세가 약화되어서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 추세대가 지켜지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된다더라. 자, 그 위의 추세대는 이제 그냥 일반 추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추세대는 항상 중심 추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추세가 확장할 때는 또 추세선이 이게 위로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있는 추세선이 또 중심 추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추세대는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 추세대는 이동이 하지 않고 항상 가장 하단에 있는 거,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추세대가 기준 추세대이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추세대가 기준 추세대가 되겠죠. 이 기준 추세대 밑으로 중심 추세대와 일반 추세대가 있을 겁니다. 추세선 그리는 4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선은 항상 상중하의 3개의 추세대로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추세대가 2개의 추세대가 아니라 상단과 중단과 하단 이 3개의 추세대가 기본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세대의 간격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기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앞으로 저희가 추세선을 그릴 때 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추세가 확장했을 때도 간격이 같아집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 파동의 고점과 저점은 전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돌파해야 한다. 기본 틀입니다. 자, 지금 현재 A, B, C, D, E, F, G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자, 근데 보시면은요. A보다 B가 더 높고요. B보다 C가 더 높습니다. 또한 C보단 또 D가 더 높습니다. 자, 위에 고점도 보면은 고점도 E보단 F가 F보단 G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항상 높아지면서 올라가야 혹은 하락해야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추세선의 기울기는 최대 45도를 넘지 않는다.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45도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추세선을 막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직각 수직으로 올라가는 추세선을 그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지지선 기반이 너무나도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지지받지 못하는 구간에서 손실 발생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최대 45도를 넘지 않게 하시는 게 쉽게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너무 가팔라도 안 되고 너무 완만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추세선을 먼저 그리기 전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비추세와
그리고 횡보 추세, 어떤 구간의 움직임 종류 안에 현재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추세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추세가 끝나는 지점을 찾는 거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끝나고 추세가 역전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면 고점과 고점을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꼭 꼭지점과 꼭지점을 잇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균 지점을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추세선을 복사합니다. 그걸 그대로 아래로 갖고 와서 저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두 개의 추세선이 완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중심 추세대를 그리면 됩니다. 자, 이 중심 추세대는 어떻게 그릴까요? 모든 구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심 추세대를 가운데다가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추세선을 연장하면요, 이렇게 이쁜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추세가 형성되었다면 추세가 항상 확장되어야 하는데, 확장되는 걸 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확장되는 선은 기존 선과 평행한다. 그리고 확장했을 때 3, 5, 9의 법칙을 따른다. 추세가 처음 형성될 때는 3개의 추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하면 5개의 추세대가 생기고요. 그 뒤에 다시 확장하면은 9개의 추세대가 구성이 됩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모든 구간은 같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추세가 확장했을 때 원래 중심 추세대는 여기였지만 추세가 확장해서 5개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추세대가 이제는 중심 추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추세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자, 오늘은 추세선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추세 매매하는 방법은 저희가 실전 과정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추세선 그리는 방법과 확장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추세의 변화를 익히셔야 하는데요. 추세의 변화라는 건 아까 추세 사이클로 돌아가서 추세가 확장하는지 아니면 약화가 되는지 혹은 역추세가 형성이 되는지, 이 구간마다 추세 형태가 변할 때 감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저희는 추세의 변화 감지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 추세가 확장되는지 혹은 약화되는지, 역추세가 되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추세의 변화를 감지하기, 첫 번째는 추세 확장 감지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선은 기본적으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움직이다가 세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추세대를 돌파한다면 저희는 추세가 확장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가격을 내리눌려 주었던 상단 추세대가 이제는 돌파되고 나니까 상단 추세대가 오히려 지지선의 역할을 작용하면서 가격을 올려준다면 완벽한 확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뚫고 올라왔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확장한 것이 아니라 힙소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급등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려지게 될 텐데 추세가 확장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아래에서 놀던 움직임이 여기에서 놀게 됩니다. 이 이후에 파동의 폭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동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B였던 기준 추세대가 이제는 C로 바뀌었다는 거. 추세대가 3개였다가 5개로, 5개였다가 9개로 변한다는 거. 자, 이번엔 추세가 역전하는 과정인데요. 자, 추세 역전을 감지하는 방법은 나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현 파동의 고점이 전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추세가 약화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는 항상 상승을 이어가야 합니다. 고점과 고점이 점점 높아져야 하고요. 저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져야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횡보로 혹은 비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고점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세선 안에서 비추세를 형성한다면 삼각형의 형태라든지 혹은 이 위에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 있다면 추세가 약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변화할 때 특정 패턴이라는 게, 규칙적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저희는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 분석은 추세가 확장되거나 추세가 약화되거나 역전될 때 가장 캐치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준 추세대 근처에는 대마디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이 대마디라는 건 강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마디값 강의 보시면 대마디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 추세대뿐만 아니라 대마디를 뚫고 하단을 내려왔을 때 뿐만 아니라 이 대마디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눌려졌을 때 완벽히 추세가 역전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뚫렸다고 무조건 확장이나 역전이 아닙니다. 지지선이었던 게 저항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한다면 그때는 완벽히 형태가 변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세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추세선의 기본 구선과 추세가 확장되었을 때 혹은 추세가 역전되었을 때 패턴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패턴이 이 추세의 사이클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떤 신호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션타임 아카데미였습니다.